네, 그래서 아까 저희가 획득한 그 시크릿 메뉴의 키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폰드라는 문자열과 함께 이렇게 LED가 반짝반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띠오리 이태양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해커들이 컨퍼런스나 대회 같은 데서 받아오는 굿즈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그 중에 되게 특이했던 굿즈들 중에 하나가 하드웨어로 동작하는 배지들의 굿즈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공되는 하드웨어 배지들은 대부분 내부에서 시크릿 메뉴라던가 게임 같은 거라던가 되게 해커들이 해킹을 시도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저번에 소개드렸던 핵인더박스 2018년 컨퍼런스에서 제공됐던 배지인데요. 이 배지 안에도 이제 시크릿 키를 맞추는 메뉴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저번에는 이 배지를 그냥 소개만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배지를 한번 해킹해 보겠습니다. 배지의 외형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앞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출력이 될 수 있는 스크린과 8개의 버튼들이 부착이 되어 있고요. 뒷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아마 여기 내부에 칩셋이 들어있을 거고, 요 조그만 버튼이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는 온오프 버튼입니다. 그래서 한번 전원을 켜볼게요. 네, 전원을 키면은 핵인더박스 2018 로고가 나오면서 이렇게 LED들이 반짝반짝반짝 하고요. 이제 여기 달려있는 버튼들을 이용해서 메뉴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메뉴들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아젠다라던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 시크릿 메뉴, 그리고 게임 등등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제일 관심을 갖고 분석해 볼 기능은 바로 이 시크릿 메뉴입니다. 보기만 해도 수상해 보이죠? 시크릿 메뉴를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미 폰드라고 뜨면서 LED가 반짝반짝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시크릿 메뉴를 해결했다는 정보가 당연히 휘발성 메모리에 들어가 있을 줄 알고 해결을 했는데, 이게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다시 시크릿 메뉴를 해결하는 모습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펌웨어를 분석하면서 어떤 식으로 시크릿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 원래 어떤 정보들이 보여졌는지, 어떤 정보를 입력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분석해 나가볼 예정입니다. 이제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펌웨어를 분석을 할 건데요. 보통 컨퍼런스나 대회 같은 데서는 이런 펌웨어를 직접 그냥 파일로 제공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접 뭐 UART나 디버깅 포트를 찾아가지고 사용자 보고 이제 직접 추출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실제 펌웨어와 펌웨어 소스 코드가 깃허브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펌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직접 분석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깃허브 링크는 따로 유튜브 설명란에 달아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분석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펌웨어를 다운로드 받으면은 헥스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로 먼저 다운로드가 돼요. 이제 헥스 파일도 PE 파일이나 이제 ELF 파일처럼 파일 포맷 중에 한 가지 종류인데요. 아이다에도 똑같이 헥스 파일을 열 수 있는 프로세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 뭔가 ELF 파일이나 다른 파일로 포맷을 변환할 필요 없이 아이다에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키텍처가 기본으로 로드를 하게 되면 인텔 아키텍처로 로드가 되는데, 배지 같은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보통 밉스나 아니면 뭐 PPC, ARM 같이 좀 더 하드웨어 친숙한 아키텍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아마 ARM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어주시면 이렇게 함수 목록이라던가 아니면은 문자열 목록들이 잘 파싱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크릿 기능이 어느 함수에 있는지를 먼저 찾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일단 제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이제 문자열이 뭐 난독화되거나 잘 파싱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문자열을 통해서 찾으면 좀 더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 저희가 메뉴에 들어갔을 때 위에 출력되던 UID, 패스워드를 맞췄을 때 출력되는 뭐 폰드, 이 부분이 뭔가 시크릿 메뉴를 구성하는 펌웨어에서 사용되는 코드겠구나, 문자열이겠구나 추측을 할 수 있고요. 이 문자열을 이제 접근하는 크로스 레퍼런스를 찾아서 이 시크릿 메뉴와 관련된 코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디컴파일된 결과를 보면은 빨간색으로 정의된 메모리가 이 아이다 상에서는 로드가 되어 있지 않은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빨간 색깔로 표시가 되는 건데요. 이 주소가 이제 아이다 상에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주소지만 이 펌웨어 하드웨어 상에서는 실제로 존재가 하는 주소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주소도 실제로 존재하는 주소라고 생각을 하면서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냥 시크릿 메뉴를 들어갔을 때 보여지는 화면은 이 화면이 출력이 되고요.
패스워드를 맞췄을 때는 여기에서 found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틀렸을 때는 이제 error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고자 하는 분기는 맞췄다, cool, 성공 문자열에 나타나는 분기문이기 때문에 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V8이라는 변수가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를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 V8 플래그가 어떨 때 설정이 돼서 에러를 출력하느냐를 보면은 이 메모리 주소를 보면은 200011EC에 있는 메모리 주소에 있는 값과 20001134 메모리에 있는 값이 다를 경우에 실패했다는 플래그가 세팅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저희가 올바른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이 두 메모리 공간의 값을 같게 해야 found, 성공했다 라는 메시지를 띄울 수 있음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먼저 각 메모리에 어떤 값들이 들어있을지를 이제 한번 따라가 볼 건데요. 먼저 20001134 이 메모리는 좀 위의 함수, 윗함수 윗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뭔가 연산들을 통해서 값을 설정을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1134부터 20001113B까지 아까 여기 비교할 때 이제 총 8번 반복문을 돌고 있기 때문에 총 8바이트의 값을 이제 비교를 한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즉 20001134부터의 8바이트 값을 이제 여기서 뭔가 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값들이 어떤 값으로 세팅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20001134부터 113B까지의 이 값의 제일 초기 값은 V0과 V1이라고 하는 메모리에서 갖고 오는데요. 이 값들이 어떤 값으로 초기화가 되냐면은 1FFF F728부터 8바이트 값을 이 4바이트 변수에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이 1FFF F728 여기에 있는 이 메모리 영역은 비휘발성 메모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펌웨어를 그냥 잠깐 껐다 켜도 항상 유지가 되어 있는 주소이기 때문에 항상 고정된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V0이 또 사용되는 곳을 이제 보면은 여기에서 펌웨어 잠깐 보여드렸을 때 이 UID가 따로 출력이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상단 부분에 UID 값이 이제 32비트 값이 두 개가 출력이 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출력되는 이 값이 이제 이 펌웨어에서 볼 수 있는 이 부분, 특히 아마 이 함수가 이 포맷 스트링에 맞게 이 값을 출력해주는 뭔가 printf 역할의 함수일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UID로 출력시켜주는 값이 이제 비휘발성 메모리 1FFF F728에 저장되어 있는 값임을 알 수 있고요. 이 값들이 이제 추후 패스워드를 검증할 때 사용되는 값이기 때문에 특정 연산들을 거친 계산이 된 값을 저희가 한번 똑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0은 두 번째 출력되는 UID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을 그대로 먼저 가져오고 V1은 첫 번째 출력되는 값이겠죠? 그 다음 4번 도는 반복문을 2번 돌아가지고 각 8바이트를 초기화를 하는데요. 이때 이 V0과 V1을 각각 이 4비트씩 쉬프트를 하면서 4비트를 잘라가지고 저장을 하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똑같이 이 20001134라는 메모리를 L이라는 리스트를 하나를 초기화해가지고 여기에 저장을 할 건데요. 똑같이 이제 동작하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왜 7이고 왜 3이냐면은 20001134부터 7만큼 더한 값이 20001113B 좀 더 높은 메모리에서부터 반복문 인덱스를 빼가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리틀 엔디언 형식으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이 구현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리스트의 7번째 인덱스 그리고 3번 인덱스부터 이렇게 거꾸로 저장을 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반복문이 두 번 실행되었을 때 중간에 이 200134 메모리 값에 어떤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중간에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출력을 하면은 6578, 1515, 52라는 값이 초기화가 되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특정 1, 337, 53, 47 이란 값을 각각 뭔가 더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제 갖고 와서 얘를 그거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덧셈 연산들이 수행이 되었을 때 값을 보면은 7, 8, 10, 15, 20, 18, 9, 9 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이 메모리에 값을 뭔가 막 또 더하고 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거를 하는 부분이냐면은 일단 반복문을 8번 돌면서 이 배열에 있는 각 인덱스의 값이 15보다 작다면 그리고 9보다 작다면 48을 더하고 그게 아니라면 55를 더하는데 이게 어떤 코드냐면은 정수값을 이 헥스 디짓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0이라는 값을 문자 0으로 바꾸고 싶을 때 이 0은 그냥 0이고 문자 0은 0x30 즉 48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9보다 작은 이제 숫자 값이라면은 48을 더해서 정수를 문자로 바꾸는 거고, 55를 더하는 거는 16진수에서 0xa가 10이니까 이 10이란 값을 똑같이 0xa, 0x41로 바꾸게 되면은 65란 값이 되는데, 이때 더해야 되는 값이 55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떤 걸 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배열에 있는 정수값들을 각각 헥스 디짓으로 바꾸는 과정임을 유추할 수 있고요. 이거에 맞게 이제 똑같이 파이썬 코드도 수정을 해보면은,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뭔가 헥스 디짓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보면은 이제 배열에 있는 값이 16보다 크다면, 즉 0x10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4비트보다 큰 값을 가진다면은 얘를 다시 빼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이 그 값을 잘라내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똑같이 4비트로 자르는 코드를 넣어서 확실하게 다시 확인을 해보면은 78AF4299임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사실 55를 더한 게 0xa를 이제 문자로 바꿀 때 대문자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어퍼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만들어지는 값이 78AF4299라는 이 특정 값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이 이후에 이제 20001134 메모리에 있는 값을 더 건드리는 일 없이 바로 여기에서 비교하는 구문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UID 값으로 뭔가 값을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값이랑 비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값을 만들 때는 저희가 입력한 패스워드 값이 사용이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200011 EC 메모리에 있는 값이 저희가 입력한 패스워드라고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얘가 어떤 식으로 저희가 출력이 됐었냐면은, 이 패스워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언더바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저희 입력값이 또 8바이트 들어가야 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는 코드들은 저희가 이거 입력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입력을 했었냐면은, 저희가 ABCDF 0, 1, 2, 3, 4, 5, 6, 7, 8의 키패드를 입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본 값이 설정이 되어 있었을 때 첫 번째 인덱스에서 위로 올라가는 키를 누르면 A가 되고, 하나 더 누르면 B가 되고, 또 하나 더 누르면 C가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는 형태였어요. 이용자의 방향키를 갖고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떤 방향키를 눌렀는지를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헥스 디짓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구현한 코드라고 뭔가 추측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 시크릿 메뉴의 함수 전체 내용인데, 제일 중요했던 핵심 부분은 이 윗부분에서 이 UID 값들을 갖고 와가지고 뭔가 특정 연산들을 취해서 헥스 디짓 값으로 변경을 해서 이 비교하는 부분을 분석할 수 있느냐가 제일 관건이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구현을 해가지고 실행을 시킨 키값, 저희가 이 펌웨어에서 요구하는 패스워드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획득한 그 시크릿 메뉴의 키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폰드라는 문자열과 함께 이렇게 LED가 반짝반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이거를 직접 입력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한번 입력이 된 값이 이제 다시 지워지지가 않아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보여드리지는 못하는 점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사실 코드를 보면은 이 메뉴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성공을 했을 때 이 메모리 영역에다가 769라는 값을 미리 할당을 해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펌웨어를 재부팅을 해도 날아가지가 않는 값이기 때문에, 이 윗부분에서 보면은 이 값이 이미 초기화가 되어 있으면은 더 이상 입력을 받지 않고 바로 폰드를 출력을 하는 부분이 여기 코드에 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밀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다시 보여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사실 데프콘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대회 하느라 바빠서 배지 같은 거 분석 많이 해볼 틈도 없이 컨퍼런스가 끝나게 되는데, 오늘 기회를 통해서 EB 컨퍼런스의 배지도 분석을 해보고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펌웨어를 분석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원래 알고 있던 지식들을 가지고 좀 빠르게 분석을 하다 보니 뭔가 상세한 설명이 건너뛰어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좀 더 인베디드적인 깊은 측면이나 좀 데이터 시트 같은 것들을 봐야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끝까지 파고들지 않고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들 혹은 추측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런 좀 더 상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드림액 디스코드 같은 곳에 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이제 재밌게 시청을 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